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오늘은 정말 그 명승부 중의 명승부 그리고 전설적인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복싱 팬분들께서 한 번 이상은 거의 대부분 보셨을 경기예요. 멕시코 KO 왕들의 대결입니다. WBC 벤텀급 챔피언인 카를로스 사라테 그리고 WBA 벤텀급 챔피언인 알폰소 사모라. 한 체육관에서 동문수학했던 하지만 그 세계 벤텀급을 양분하면서 엄청난 KO율로 전 세계 복싱 팬들의 인기를 차지했던 그 경기를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저희 KBM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싱 매니아이신 코토바 서준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경기를 저희가 이제 같이 보네요. 이거 뭐 다 보셨을 경기인데 네, 너무나도 유명한 경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합은 워낙 유명했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 그 스포츠 신문에도 뭐 우리나라와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라든지 여러 선수와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어쨌든 외국 선수끼리의 시합인데 막 거의 일면에다가 내고 더구나 세계 타이틀 매치도 아니고 논 타이틀로 벌어졌지만 그래서 정말 그 소위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반탕급이 그동안 뭐 멕시코의 괴물 뭐 오리바레스라든지 쭉 있었지만 그 벤텀급을 거의 그 메이저급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뭐 중량급에 상당히 그 관심이 많고 벤텀에는 그 한정이 돼 있었지만 이 시합은 뭐 그런 거 없이 정말 세계적으로 그 이목을 끌었던 뭐 그런 경기였죠. 예. 뭐 특히나 그 두 선수의 KO율 자체가 사라테가 46승 46패, 예. 사무라는 이제 29승 29연속 KO. 만화 그렇죠. 같은 거. 요즘용으로 하면 만찢남이죠. 그렇죠. 김초로 화백의 만화에나 등장할 법한 그런 전적이죠. 그래서 알폰소 사무라는 뭐 너무나 잘 알려 있지만 뮌헨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그 캘리포니아에 이제 이 선수는 이제 잉그로트 포럼 경기장을 주전장으로 해서 연전 연속 KO승을 쌓아나가서 75년 3월에 그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를 불러들여서 KO로 이기고 챔피언이 됐죠. 그리고 그 파죽지세 그냥 올 KO승으로 해가지고 홍수환 선수와의 방어전이 5차 방어전이었죠. 그래서 5차 방어전까지 올 KO승. 굉장히 그 꽃미남, 지금으로 말하면 꽃미남 스타일의 그 작지만 아주 그 펑펑 치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그 슬러거 타입이었죠. 슬러거 타입이고 사라테는 이제 그 사무라보다는 나이는 많지만 그리고 프로에 데뷔한 지는 더 오래됐지만 좀 캐리어가 길었던 선수인데 사라테 역시 멕시코 본토와 캘리포니아를 주전장으로 해서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적으로 만화 같은 전적을 쌓아 나가면서 이 선수는 이제 사무라보다는 한 발 늦게 76년도죠. 그 로돌포 마르티네즈 동북의 같은 나라의 로돌포 마르티네즈를 KO로 이기고 챔피언이 됐는데 이 시합을 하기 시점까지는 이제 3차 방어전까지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1차 방어전에서는 그 페라리라는 호주 선수에게 약간 고전을 했고 2차, 3차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권이죠. 와루인게 나카야마라는 그 케냐의 수입 복서를 또 이기고 3차 방어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도 했던 카바네라를 눈부산 TKO로 이겼는데 요 시합 전까지의 평가는 사무라가 약간 우세한 상태. 실적도 그렇고 사무라가 굉장히 동적인 복싱을 했으면 사라테는 약간 정적인 복싱. 그러니까 같은 KO 왕이지만 사무라는 그 펑펑 치면서 아주 호쾌한 스타일이고 사라테는 소위 말하는 그 핀포인트를 찌르는 정교한 복싱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액션에서는 사무라가 훨씬 더 보기가 재밌었던 그리고 또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도 더 많았어요. 사라테는 얼마 전에도 봤지만 저 때 얼굴이나 지금 얼굴 똑같아. 노안이에요. 저 때는 약간 노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기 면에서도 사무라가 약간 앞서 있었고 그
어떤 예상도 사무라가 좀 우세한 쪽으로 시합은 기울어졌었죠. 그래서 네. 저 경기에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양 선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대조적인 스타일의 KO왕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둘 다 아주 높은 KO율과 연속 KO 승 기록을 세우고 있었지만 너무나 상이한 두 선수의 스타일과 신체 조건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였는데 이제 같은 동문 체육관 출신이지만 사라테는 벤턴급 치고는 굉장히 장신이죠. 173cm 정도의 이제 신체 73 더 될 것 같은데. 73? 예,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무라는 한 160. 예, 162. 예, 이제 이렇고 사무라가 이렇게 스탠스를 넓게 잡고 약간 그 아마추어 이제 스탠스만 놓고 보면 아마추어 스타일인데 또 이게 복싱 스타일은 굉장히 러시 파이팅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사라테는 굉장히 진중한 스타일이죠. 잘 기다리고 상대의 약점이 노출되기 전까지 함부로 러싱을 펼치지 않는 상태, 기다리다가 이제 핀포인트를 찌르는 이제 복싱인데 힘이라는 면에서는 또 의외로 사라테가 굉장히 강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비점이 두 선수의 일전을 더 흥미롭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했던 것으로 저 당시에 그 사무라 스타일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지금 서준환 씨가 스탠스 넓은데 가드는 또 굉장히 그 11자 가드로 높게 해가지고 예, 아마추어 스타일. 그 앞뒤 들어오다가 막 그 전진 해가지고 뻥뻥 쳐대는 스타일이 시원시원했죠. 아주 그냥 뭐 호쾌했죠. 막 시원시원하게 했고 이 시합은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또 집안 싸움이 된 거죠. 그렇죠. 같은 동문에서 하다가 그 사무라의 아버지가 쿠요 에르난데스와 트러블을 일으켜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 뛰쳐나온 것 같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골도 있었고 그래서 두 선수로는 사실 이래저래 뭐 그것을 배제하더라도 질 수 없는 일전이었고 무패의 진짜 완벽한 캐리어였기 때문에 지는 선수는 이제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는 그런 시합이 되었죠. 근데 이 경기에 참 또 흥미로운 점은 그 경기 외적인 해프닝도 좀 많이 벌어져가지고 두 번이나 있었죠. 하나는 뭐 갑자기 웬 괴한이 링에 난입해서 경기가 중단되고 체형 안 좋은 아저씨가 뛰어들었고 또 4라운드에는 또 그 쿠요 에르난데스 발차기 나가고 그 아버지랑 그 사무라 아버지랑 발차기 싸움이 또 벌어져가지고 또 소동이 일어나고 하여튼 이래저래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거리가 많은 시합을 경기였어요. 보면은 그 시합장 분위기나 전형적인 그 70년대 다혈질의 로스앤젤레스의 다혈질인 멕시칸들의 싸움. 네. 그러니까 뭐 이건 곤투샷 같지가 않고 나중에 후반은 전투 같죠. 둘이 거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중계를 했고 하여간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도 그 반탄급 쳐놓고는 세계 타이틀을 걸지는 않았지만 서로 굉장히 그 파이트 머니도 그랬고 나름 굉장한 빅매치였죠. 아마 반탄 역사상 가장 큰 저때까지로 보면 가장 큰 빅매치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로 봐도 저 정도의 그 위압감을 주는 매치는 없었어요. 사실 4대기구 통합 타이틀 매치가 벤턴급이 이제 이노우에가 통합하면서 지금도 뭐 있었지만 저만큼의 그 관심을 끌었던 그 경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라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실감했던 것이 이제 뭐 이 경기에서 아무튼 일단 한 수 접혔는데도 인기가 식질 않아가지고 심지어 미 본토에서조차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바로 방어전 이제 호르헤 루안의 타이틀을 뺏기는 방어전을 하는데 그 경기를 AFK에서 생중계했을 정도로 사무라 인기가 그리고 대단했죠. 정말 그 동안의 미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무라 실제 만난 거는 한 3년 전에 그 총회 가서 한번 만났는데 머리만 그냥 하얘졌지 얼굴은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굉장히 잘생긴. 한때 그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지금은 다 이제 그래서 회복했다고. 뭐 사무라나 사라테가 두 선수 다 알코올 중독으로 한동안 뭐 수용소도 들어가고 했다가 둘 다 지금은 뭐 갱생을 해가지고 사라테는 뭐 자서전도 쓰고 사무라는 지금 뭐
자기 일을 좀 하면서 멕시코에서 이제 심판으로 지금 현재 또 활동도 하고 있고. 그 사라테가 그러니까 WBC에서 두 선수를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그 자서전을 써서 마이애미 그 총회 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자서전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인해주고. 그렇죠. 사인해주고 이제 거의 강매하다시피 이제 팔아서 저는 그때 미국에 계신 그 이현석 씨가 그 책을 또 사주셔서 이렇게 사인까지 받았었는데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왕년에 그 그러죠. 피로 왕에게 이렇게 그렇죠. 책을 받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 당시에 그 두 제트보이, 자모라 자라테 예, 제트보이의 신화 안에서 제트보이 시대 아주 정말 선풍적이었고 더구나 뭐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홍수환 선수를 가운데 놓고 또 뭐 간접 비교도 했고 홍수환 선수가 이제 후에 사라테에게 도전하는 또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저 홍수환 선수는 그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나 사무라는 안 됐지만 내가 사라테는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랬고 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어떤 논리를 폈어요. 하여간 그 스타일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철권 홍수환이라는 만화에 보면 김초로 화백이 그린 만화인데 거기 그 만화에 따르면 사라테가 홍수환이 언제든 의사를 보이면 자기가 도전을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홍수환 선수가 이제 체중 감량의 문제로 한 체급 올렸다라는 그런 일화가 거기 소개돼 있더라고요. 그 만화에. 그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뭐 이 시합은 그 외국 선수들이 한 시합, 제 경험으로 외국 선수들이 한 시합 쳐놓고 알리 조지 포먼 다음으로 흥분됐던 시합. 그러니까 뭐 외국 시합은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뭐 그냥 객관적으로 봤는데 알리 프레이저, 포먼 프레이저, 알리 포먼 다음으로 이제 흥분됐던 시합. 알리 프레이저라든지 그런 아주 진짜 헤비급의 탑 시합을 빼놓고는 그 이후로는 가장 그렇죠. 관심도 많고 흥분되고 임팩트가, 임팩트도 있던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싱의 황금기에서도 가장 빅 매치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벤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시합. 그 전까지는 뭐 아무래도 아시아나 멕시코, 로스앤젤레스 정도에 국한돼 있었다면 그렇죠. 이 시합은 정말로 뭐 전 세계가 다 관심을 갖고 봤던 시합. 그런 시합이었고 시합도 나름대로 굉장히 익사이팅했어요. 이 시합 그리고 필름 오늘 공개해드리는 필름은 일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아마 있는 거 이제 짧게 끝나는데 멕시코에서 이제 나온 필름이에요. 그래서 그 전투까지 좀 길게 있는 필름이니까 아마 못 보신 장면들도 좀 수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경기 보고 다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erá Richard Steele y los jueces Rudy Jordan y Chuck Hassett. La pelea que ha desbordado todas las fronteras, todos los diques del interés, de la expectación entre el público aficionado. Todo el mundo quiere saber, todo el mundo quiere adivinar quién va a ser el triunfador de Alfonso Zamora y Carlos Zárate. Decíamos a ustedes que Carlos Zárate pesó 54 kilos y Zamora 54,300. Obviamente la pelea es fuera del límite de peso gallo, es a 10 episodios simplemente. El campeón reconocido por el Consejo con todas sus peleas, excepto una, ganadas por nocaut, Carlos Zárate, de Tepito, Distrito Federal. Un hombre que ha ganado por nocaut todas sus peleas profesionales, con un récord perfecto, porcentaje de 1000 en cuanto a victorias por nocaut. El muchacho de Tlatelolco, Alfonso Zamora. Richard Steele los llama al centro del cuadrilátero. Como ustedes ven, los dos están vistiendo pantaloncillo rojo, solamente que el pantaloncillo de Carlos Zárate tiene vivos blancos y Zamora lleva perfectamente visible en el centro del pantaloncillo su apellido, lo mismo que Carlos Zárate. Además, quien no los conoce son perfectamente identificables. Dos hombres que empezaron siendo compañeros de establo y que de un tiempo a esta parte militan en frentes diferentes.
Alfonso Zamora empezó su carrera profesional en 1968. Primero estuvo como ayudante de Ernesto Gallardo. Después estuvo en el establo de Pancho Rosales y posteriormente fue a dar al establo del Cuyo Hernández. El Cuyo lo condujo hasta la corona mundial de peso gallo y posteriormente el mismo Cuyo condujo a Carlos Zárate también, aunque por la vía del Consejo Mundial, hasta el trono universal de la división. Bueno, amigos nuestros, aquí es donde revienta, estalla como un volcán insostenible el interés y la expectación cuando está a punto de sonar la campana para que dé y ya sonó. Aquí arranca esta pelea a 10 episodios. Ahí lo tienen ustedes frente a frente, como decíamos a ustedes, uno de los momentos más ansiosamente esperados por toda la afición al boxeo. El boxeador Carlos Zárate, el tremendo fajador y durísimo ponchador Alfonso Zamora. Y aquí empieza a descorrerse el velo de esa inquietante, apasionante incógnita que se planteó durante mucho tiempo frente a la opinión del público. ¿Cuál de las dos zetas se alzará con la victoria? Alfonso Zamora pronosticó una victoria por nocaut a la altura del octavo episodio y Carlos Zárate ha ratificado el pronóstico que hizo desde antes de salir de México en el sentido de que iba a ganar en el sexto episodio. Hay un espontáneo que se ha colado al cuadrilátero, el referee Richard Steele detiene la acción, dispara también el reloj a los 59 segundos, la policía interviene para hacer desaparecer del cuadrilátero a este espontáneo, por las buenas como ustedes podrán apreciar. Allá va declarado para que no le queden ganas en otra ocasión de volver a aparecer en un escenario tratando de robarse la escena, robarse cámara. Bueno, eran los 59 segundos del primer episodio cuando el referee pierde toda la acción que aquí se reanuda. Algo más para la historia, algo más para el anecdotario del boxeo, la aparición de ese espontáneo por el cuadrilátero. Nadie creía o nadie suponía que era lo que pretendía hacer en el ring. Simplemente apareció. Empezaron a tronar los bombazos, fuerte gancho de izquierda de Alfonso Zamora y después el uppercut y contesta Zárate también con la mano izquierda abajo y arriba, la derecha a la cara de Zamora y vuelve Zamora en plan de aniquilar recíprocamente uno y otro en esta acción tormentosa y huracanada del primer episodio. Lo que decíamos, amigos nuestros, un volcán en plena y absoluta erupción. No hay consideraciones de ninguna especie. La lona está resbalosa y ahí patinó Alfonso Zamora, pero está ahora apoyado en las cuerdas, soportando los embates. El gancho de izquierda tremendo de Zárate, la contestación de Zamora por lado de izquierda y de derecha. Gancho de izquierda por Zárate a los bajos y vaya, amigos nuestros, esta violentísima acción de un primer episodio que tiene hechos fríos ya los nervios de todos los espectadores. ¿Cuál de los dos habrá de caer? ¿Quién de ellos surgirá triunfador? Igual de valientes los dos, igual de decididos y echando el resto, como puede decirse, dentro de esta acción huracanada, virulenta y vertiginosa y sensacional del primer episodio, y los dos se han conectado ya. Tremendos golpes, salió Zárate rebotado hacia las cuerdas cuando va a sonar la campana, terminando este memorable primer episodio. Se acabó. Y aquí están frente a frente en el segundo episodio. Vaya, amigos nuestros, un primer asalto en el que ambos, como fieras llenas de orgullo, fieras enceladas, salieron a exterminarse recíprocamente y por el mismo tenor, en el mismo tono la acción en este que es el segundo round del combate. Alfonso Zamora, el campeón mundial de la asociación, y Carlos Zárate del consejo. Los dos se dieron golpes durísimos durante el primer episodio. Zárate se fue a la esquina con una ligera hemorragia bucal. Estuvo escupiendo sangre ahí mientras Pancho Rosales lo atendía en el minuto de descanso y afanosamente trabajaba
el Julio Hernández en la esquina opuesta. Repitiendo gancho de izquierda y de mano. Pero no retrocede Carlos Zárate, va a buscar a esta pequeña fiera que es Alfonso Zamora. Vuelve a disparar su gancho de izquierda, trata de protegerse Zárate subiendo el guante derecho para que ahí se estrellen o ahí resbalen los golpes de Alfonso Zamora, que se ve más activo, disparando más que este Carlos Zárate, a quien le vemos la intención de asegurar sus disparos, sus envíos. Se esperaba una pelea por este tenor, con dos hombres sedientos de victoria. Buena derecha de Zárate, en forma de uppercut, detuvo momentáneamente la impetuosidad de Alfonso Zamora, que vuelve a la carga, disparando un poquito precipitado, sobre todo con la derecha, en forma alocada, pudiéramos decir, pero llevado desde luego a ese ritmo y a ese tren por sus ansias de victoria. Ahí está insistiendo otra vez, metiendo fuerte su derecho de izquierda al hígado Carlos Zárate, pero vuelve sobre él con una bravura y con una calza tremenda Alfonso Zamora. Dos auténticos campeones del mundo, dos hombres, dos primas de boxeo. Esta izquierda de Zárate le hizo daño a Alfonso Zamora, que sale girando por su costado izquierdo después de estar aprisionado por de Alfonso Zamora, y bien resistido por Zárate, derecha e izquierda, que le sacudieron la cabeza de un lado para otro. Rivalizando los dos también, no solo en celo, sino en deseo, en afán de victoria, porque saben uno y otro que el que gane llevará la etiqueta de legítimo campeón del mundo, del genuino, del auténtico rey universal en la división de los gallos. Toda la acción del segundo episodio ha transcurrido y aquí viene la campana terminando el round. Amigos nuestros, aquí están ya en el tercer episodio de este combate de época histórico. Dos campeones del mundo frente a frente, cosa que no se ve todos los días. Desde comienzos del segundo episodio, Alfonso Zamora tiene una preponderancia sobre el pómulo derecho. Háganse de cuenta que tiene una canica abajo de la epidermis sobre el pómulo derecho. Estuvieron aplicando hielo ahí en la esquina. Todo es rojo, los guantes, los pantaloncillos de estos dos colosos del boxeo nacional y mundial. Dos hombres que se están jugando su prestigio, su fama, su jerarquía en este combate a 10 episodios. Pelea que ha roto precedentes de toda índole. Están ganando cada uno 3 millones de pesos por este pleito, a pesar de que es solo a 10 asaltos. La buena derecha, bien apoyado Carlos Zárate sobre la lona, recibiendo con ella a Alfonso Zamora, y ahora alterna su castigo Zárate abajo y arriba, y encuentra la concentración de parte de Alfonso Zamora, que mete con todo sus puños abajo y arriba también, en otro momento desquiciante en cuanto a los nervios, a la capacidad de resistir emociones de parte de todos nosotros. Acaba de pasar la frontera de la mitad del tercer episodio de esta pelea. El público también estalla porque la emoción va del ring a todos los ámbitos de este fabuloso histórico fórum aquí en Los Ángeles, California. Hoy en el fórum, dentro de 8 días en Mérida, en otro pleito extraordinario. Fuerte gancho de izquierda, de Zárate, está sangrando por la nariz, abundantemente Alfonso Zamora, y le vuelve a quedar su gancho de izquierda. Este golpe de izquierda estuvo a punto de salir ya de las cuerdas de Alfonso Zamora, que anda mal Alfonso Zamora, lo sujeta Zárate y le mete el gancho de izquierda tremendo, le revienta más todavía la nariz, y el momento es de calvario, de gran amargura para Alfonso Zamora. A la derecha y a la lona, Alfonso Zamora, y todavía le disparó un par de ganchos de izquierda a Carlos Zárate. La cuenta del referee Richard Steele sobre Alfonso Zamora, le limpian la brea de los guantes y va
segunda, en los momentos en que se aproxima ya el final de este tercer episodio. Y ahí sonó la campana, tercero y tercero. Episodio, amigos nuestros. Parecieron justificarse en el round anterior los pronósticos generales a favor de Carlos Zárate, que aquí está ya implacable, tratando de conquistar la victoria por nocaut. Encuentra a un Alfonso Zamora decidido a distancia. Otra vez le volvió a pegar Zárate, estando caído a Alfonso Zamora. Es la segunda vez que cae Zamora. Reclaman golpe de conejo, el cual entró cuando estaba ya caído Alfonso Zamora. Va por él, el famoso Caña, metiendo fuertes sus golpes, sus ganchos de izquierda, abajo y arriba. Otra vez el gancho de izquierda de Carlos Zárate, que vuelve a poner en malas condiciones a Zamora. Este trata de contestar con todo lo que tiene, pero está en malas condiciones Alfonso Zamora, peleando más por instinto que por otra cosa. Y también naturalmente impelido, impulsado por su amor propio y por su orgullo. Alfonso Zamora, ahí está la apuesta del referee. Sube el padre de Zamora y ha terminado la pelea, amigos nuestros. Aquí hay una bronca entre el Julio Hernández y el papá de Alfonso Zamora. Intervienen los policías y esta fue una pelea extra. El padre de Alfonso Zamora se subió al cuadrilátero y fue hasta la esquina del Julio Hernández para agredirlo, y aquí trata de seguir en la pelea cuando ya obviamente ha terminado el pleito propiamente dicho. Y vamos a platicar con Carlos Zárate. Carlos Zárate, vamos a platicar un momentito. Ya pasó el calor de este incidente y queremos recoger su impresión sobre este pleito. ¿Qué nos dices? ¿Cuál es su estado de ánimo? Bueno, ustedes lo han visto. Que juego con el que sea, aún con el más pintado. Yo como buen peleador, como ustedes lo vieron. Ahora yo no sé si juegan al dique. No sé qué, pero creo que soy el mejor. Si seré el mejor, no te engañes aquí, ¿verdad? Eres el campeón genuino. Si no lo dices ahora después de esta clamorosa victoria en una pelea con otro peleador de tu talla, campeón del mundo, pues ¿cuándo lo ibas a decir? De verdad ha sido una pelea como el público la pensaba y como el público la esperaba. Los felicitamos a los dos y te felicitamos por este triunfo que te afirma en el trono. ¿Algo más? Un saludo para todos, para Miraflores, donde estuve concentrado, para San Rafael, para Ciudad Sagún, para todos mis amigos de la Ramos Millán y Tepito. Bueno, habías dicho que era en el sexto round y fue en el cuarto. Oye, Zárate, Carlos regresa mañana a México, ¿verdad? No, pasado mañana. Mañana, señor, pasado mañana regresan. Ahora ya hay un saludo a mi mamacita ante todo, y a su mamacita de Alfonso Zamora, señor, porque considero que ahorita está en unas circunstancias como está mi madre. Yo les mando un saludo a las dos madres, las mejores madres del mundo. ¿Cuándo llegan a México? Para el lunes, señor, o mañana, si es posible. Un saludo a mi hermoso barrio, a mi Tepito querido, señor. Sí, es importante saber cuándo se regresan. Posiblemente mañana. Mañana, en la tarde. Sí, ok. 자, 4라운드 경기 봤는데 역시 복싱이라는 것은 볼 때마다 그 감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재밌는 경기고 근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보이고 하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사실 이시하고 그 당시에 그 결말이 좀 허망했어요. 좀 더 그 만화 주인공들이 더 좀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초반 그 사무라이 맹공을 피해낸 그 사라테가 3회부터는 완전히 그 주도권을 잡고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보다는 조금 그 당시로는 좀 싱거운 사무라하고 좀 더 둘이 더 격한 시합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사라테 아주 그 정확한 공격에 사무라가 데미지를 받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그 사무라의 약점이 노출이 된 거죠. 어떤 디펜스의 허술함이라든지 또 어떤 맷집에 대한 게 그 전까지는 검증이 안 됐는데 결국은 진정한 강자를 만나가지고 됐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죠. 시합 끝나고 뭐 화면에 나왔지만 그 사무라 아버지하고 그 후요 에르난데스의 그 감정 싸움 뭐 서로 발이 안 닿지만 싸우고 있고 일주를 막 껴가지고
시합 스톱되는데 타올 날아가는데 사무라 얼굴에 덮이고 그래서 정말 그 캘리포니아의 그 당시에 그 시합장 분위기 또 그 멕시칸들의 어떤 그런 피 끓는 시합 그리고 서준환 씨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마 저런 레벨 정도가 되면 1, 2라운드 저렇게 안 보냈었을 것 같아요. 뭔가 탐색도 하고 스태미너에 대한 것도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1라운드 공 올리자마자부터 뛰어들고 맨 아저씨 뛰어 올라오고 하여간 정말 그 거칠고 막 난장갑판 같은 그런 시합장 분위기인데 뭐 오랜만에 보니까 벌써 저게 몇 년 전입니까? 한 50년 48년 전이네. 네, 굉장히 정겹네요. 그 당시 분위기가. 아니 그 신스틸러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 죽었을 것 같아요. 링 밖으로 던져버리던데. 그러게요. 저 시합 한참 후에 이제 박종팔 선수 LA에서 할 때 또 여자분이 올라오셔서 둘이 가슴 보여주고 네. 또. 근데 저분은 올라오신 분은 좀 의상이 좀 후지네. 그래서 무슨 뭐 하얀 런닝 셔츠 이렇게 올라오셔서. 그래서 하여간 이 시합은 그 당시에 그 외국 선수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알리를 제외하고는 가장 그 인기 있고 지명도 높고 그 한동안 뭐 제트 자모라 자라테냐 사모라 사라테냐 해서 제트가 뭐 히스패닉으로는 지읒이 아니고 시옷으로 발음이 나서 사라테 사모라가 맞네 뭐 이런 거 갖고도 한참 이슈가 논란이 됐었고 제가 그 좀 멕시코에서 저기 중고등학교까지 마친 그 지인한테 정확한 이름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싸가 맞더라고요. 네, 그 제트가 그러니까 자모라가 아니라 사모라가 뭔지 이렇게. 예. 아 그러니까 그 J 발음도 조세가 아니고 호세로 되는 거 보면 그 지읒 발음이 아니고 시읒 발음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그 스포츠 잡지라든지 이런데 자모라냐 사모라냐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 벤텀급에 아주 획을 긋는 아주 그런 시합이고 파이트머니도 저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100만 불씩. 100만 불씩 그 당시에 100점급에 100만 불이면 그렇죠.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지금 준배형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 내용은 의외로 너무 초반에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제 싱겁게 끝난 결과가 됐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뭐 익사이팅하고 흥미로웠고 사모라도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뭐 주먹을 휘두르니까. 양 선수가 뭐 이렇게 길게 갈 생각이 없이 제가 1라운드 시작하면서부터 그거 가지고 그 웃음기 섞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무슨 탐색전도 없고 어떻게 1라운드부터 상대가 저렇게 KO왕이면 굉장히 상대 주먹을 의식해서 탐색을 할 텐데 탐색전도 없이 뭐 몇 대 주고받더니 얼굴이 확 달아올라가지고 그냥 막 펀치 막 주고받고 이제 난장을 까기 시작하는 거 보고 되게 흥미롭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 시합 후에 이제 사모라는 또 이제 어차피 논타이틀을 했으니까 뭐 다시 심기일전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6차 방어전을 임했는데 정말 전혀 무명이었던 그 말라깽이 말인가요? 별명이 호르헤 루안한테 그 10회전이죠. 예. 기진맥슨에서 그 코너에 주저앉아서 KO되는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타이틀을 잃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봐, 홍수환 선수와 인천에서 하면서 내상을 입은 거야. 그렇게들 많이 얘기했죠. 사라테 시합에서 그게 나왔고 그게 이제 사라테한테 더 내상을 입어서 말도 안 되는 그 루안 같은 선수한테 KO를 당한 거야 했고 뭐 사실상 사모라는 그걸로 이제 캐리어가 끝났죠. 그래서 뭐 산도발과의 뭐 그 라이벌전도 했고 했지만 또 뭐 에디 로간이라는 그 무명의 흑인 선수에게 KO도 당하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흐지부지 캐리어가 종료가 됐고 사라테는 이제 이 시합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뭐 사모라보다도 낮게 평가되던 그 평가가 그렇죠. 완전히 완전히 올라서 팬텀의 만탐급에 완전히 이제 그 탑자리를 차지했고 그 나중에 또 저희가 한번 또 저거 하겠지만 이제 한 책을 몰려서 이제 그 윌프레드 고메즈에게 도전을 하고 그 시합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패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뭐 결과는 완패를 하고 이후에 다시 이제 반탐의 자기 그 타이틀을 계속 그 방어전을 계속 해 나갔죠. 그래도 해 나가다가 그 루페 핀토르에게 또 그 방영을 한번 하셨죠. 예, 논란의 판정에서. 그래서 근데 그 시합은 이상하게 볼 때마다 점수차가 난 좁혀지는 것 같더라고. 저는 핀토르가 이긴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시합이 끝나고는 말도 안 되는 판정이라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좁혀진 것 같고 그게 아마 그 심판 부심 하나가 일방적으로 사라테에게 준 점수에 대한 145대 133을 네, 하는 그게- 주심이 부심이 좋고 AP 통신에서 공식적인 채점을 자사 채점이라는데 그것도 어떤 개인이 했을 텐데 그 점수가 거의 10몇 점 차가 나게 이제 외신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도둑 판정 아니냐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논란의 판정에서 그 경기를 다뤘는데 저는 142대 142 동점을 줬고요. 나머지 그 현직 그 이제 심판으로 활동하시는 두 분은 피토르가 우세했다고 오히려 이렇게 점수를.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그 스코어링을 하는 관점이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도 처음에 그 당시엔 보고 말도 안 되는 판정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이제 AP 통신 채점도 그렇게 나왔고 다운도 또 한번 뭐 네, 다운을 한번 당했고 그 사진을 봤을 때 핀토르 얼굴이 완전히 부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편파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경기를 보니까 이건 이래서 핀토르구나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사라테는 그 시합을 그 당시에는 억울하다는 판정패를 당했지만 어쨌든 타이틀을 잃고 한동안 공백기를 오래 가졌죠. 10년 네. 10년 예. 10년 동안 78년에 은퇴해서 88년에 88년도에 87년에 제기를 했죠.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올라왔는데 얼굴은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준환 씨가 도중에 뭐 얘기했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 사라테는 저 당시에 27? 지금 여섯으로 그 나이 민망하지만 그 얼굴이나 37세 얼굴이나 요 최근 얼굴이나 거의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머리만 조금 벗겨져. 그래서 어쨌든 그 다시 체급을 올리면서 이제 제기를 했다가 다니엘 사라고사한테도 세계도전에 실패하고 마지막이 제프 페닉이죠? 제프 페네크를 제프 이제 페넥. 먼저 제프 페닉이 먼저 하고 사회 부상 판정.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그 다니엘 다니엘 사라고사 사라고사. 예. 그 당시에 그 머리는 같이 벗겨졌지만 어쨌든 사라고사는 올라오는 유망주였고 해서 했지만 어쨌든 사모라보다는 훨씬 더 긴 캐리어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사모라가 뭐 인기라든지 어떤 임팩트는 굉장히 강했지만 지금의 평가는 사모라보다는 사라테 쪽을 아무래도 조금 높게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제 생각에도 이 전까지 전적이 홍수환전까지 포함해서 29전 전KO였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그 상대 면면을 보면은 고개가 갸웃해지는 그런 제 캐리어. 그렇죠. 상대 레벨 자체가 예. 사실 에우제비오 페드로사도 페더에 가서 그렇게 이제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유명해졌지 별다른 그 강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보면은 사모라가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텐데 벌써 그 사라테 지금 이 경기를 보신 복싱 팬들이라면 또 공감하실 텐데 기본기에서부터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모라는 그 양욱 일변도로 해서 자기의 펀치의 그 어떤 강도가 상대한테 확인됐을 때 확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승기를 잡아가는데 사라테가 그 펀치를 맞고 끄떡을 안 하거든요. 2라운드에. 그리고 그런 면도 있어요. 사모라 선수는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의 관계 때문에 뭐 타이틀을 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MBC 권투에서 1차 방어전은 또 중계 방송을 해줬어요. 스코타이와의 시합도 해줬고, 또 뭐 사모라, 홍수환 선수와 2차전도 있었고, 우리가 많이 접했고, 사실 사라테는 우리나라 팬들로는 좀 베일에 쌓여 있었죠. 그렇죠. 약간 로컬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요 전까지만. 유튜브도 뭐 이런 것도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사라테 시합은 중계 준 적이 오히려 그 후에 다빌라 시합 같은 경우는 중계를 해줬는데 그 챔피언 초창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와르윙게 나카야마라든지 폴 페라리 시합, 타이틀 획득 시합 이런 거는 중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모라는 어차피 홍수환 선수와의 시합 때문이라도 그 몇 번 중계가 돼서 그 어떤 강력함 거기에 비하면 사라테는 뭐 외모로 봐도 노안에 좀 말라 보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모라 쪽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높지 않았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3라운드부터 이 사라테가 상대의 그 작은 신장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그 레프트 어퍼를 리딩 펀치 삼아서 이렇게 구사하는 게 굉장히 잘 먹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모라가 이 접근전에서 자기 양국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상태에서 사라테의 그 리딩 펀치를 막지 못하고
이렇게 허용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그 경기 양상이 기울어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공수한 시합에서 대상이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라테가 1라운드에 난전을 계속 거듭하면서도 계속 밀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모라가 아주 위력적인 양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양욱을 연타로 이제 치면서 상대를 다 KO시키는 그 장면들이 거의가 본인이 공격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훅을 구사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사라테가 계속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라테가 양욱을 휘둘러도 그 위력이 그 이전 경기들처럼 확실한 밸런스가 잡힌 상태에서 펀치를 내질 못했기 때문에 파워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 사라테가 3라운드, 2라운드 때 이렇게 허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풀 파워로 친 것 같지만 자세 밸런스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라테가 그 뭐 디펜스에도 자신이 있었겠지만 상대의 포지션을 좀 무력화시키면서 접근한 것이 좀 승기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무라의 저 스텝의 약점이 전구 전으로 다니는데 사이드를 못 빠져요. 그러니까 밀든지 밀리든지인데 저기서는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드를 빠지질 못하고 계속 항상 전진만 하다가 밀려버리니까 디펜스에 이제 허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굉장한 시합이었죠. 맞아요. 네. 하여튼 정말 소위 장안의 화제였던 시합이었습니다. 상대를 이렇게 차근차근 냉정하게 이렇게 부숴가는 그 사라테 스타일이 참 매력적이네요. 저 당시에 나름 이제 복싱을 좀 조예가 있다는 애들이 좋아하던 게 아르게오와 사라테. 아주 그 솔리드하지만 세련된 스타일.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과하진 않지만 굉장한 그 KO를 갖고 있고 그 아르게오와 그 사라테가 굉장히 그런 쪽 그 어떤 장르에서 인기가 좋았던 선수. 공통적으로 또 냉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했던 테리 노리스하고는 좀 정반대 스타일. 테리 노리스는 좀 난잡스럽죠. 테리 노리스 시합을 뭐 사라테나 아르게오에 비하면 굉장히. 그리고 사실 저 당시에 중남미 스타일이라면 좀 현란한 스타일이 많았는데 예. 거기에 비하면 아르게로나 사라테는 상대적으로 발은 좀 없지만 굉장히 그 상대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때리는 스타일. 산체스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분류될 수 있지 산체스는 않나? 또 조금 틀리죠. 네, 산체스는 좀 아웃복싱이 아주 베이스인데 그렇다고 아르게오나 사라테는 그런 뭐 이렇게 스텝이, 그러니까 일단 스텝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70년대에 굉장히 그 솔리드하지만 그 굉장히 신사적인 스타일, 거기다가 아주 높은 KO율, 별로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강단이고, 예.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좀 우직한 스타일이죠. 발이 일단 두 선수 다 없기 때문에 지금 복싱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 중남미의 아주 그 현란한 스텝을 밟는 선수들과는 다른 또 다른 그 장르를 만든 게 아르게로나 그 사라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라노나 이런 선수하고 비교를 해보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게 아주 정교하지만 또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예. 그래서 나름 그 당시에 이제 복싱 조예가 깊다는 애들 중에 자기가 하이 레벨이라는 애들이 이제 좋아하던 게 아르게로 사라테고, 이 평민들이 좋아하던 게 이제 사모라. 막 빵빵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그 선수 소개할 때 이제 사모라 전적이 28전 28승 28KO로 나오는데 이제 이 직전 경기 사라테와 하기 전 경기가 이제 인천에 와서 홍수환 선수 한 경기인데 그때 그 레퍼리 스톱 TKO 승을 거둔 경기가 당시 경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노 콘테스트로 처리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KO로 해서 정식 기록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경기를 KO가 아닌 노 콘테스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적에서 아예 빼버린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책에도 여러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28전 28승 그걸로 나온다는 점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 당시에는 그 루벤 오리바레스로부터 이어지는 그 황금의 벤텀이었죠. 그렇죠. 루벤 오리바레스, 추초 카스티오, 로메오 아네아, 루돌프 마르티네즈 뭐 이런 진짜 멕시코의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벤텀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4대 기구가 전부 일본 선수가 벤텀을 지금 지키고 있고 제가 볼 때 그 중에 둘은 아주 퍼펙트하고
둘은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4대 기구가 전부 일본인들이 팬텀을 지키고 있고 또 지금 그 중에 둘은 또 통합전 분위기가 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격세지감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나카타니 준또가 방어전을 하는데 멕시칸 그 전통의 멕시칸 팬텀이 왔는데 뭐 힘 한 번 못 써보는 걸 치고 야 이제 격세지감이구나. 요즘 그러면 일본에서는 옛날에 얘기됐던 멕시칸 공포증은 완전히 떨쳐냈겠네요. 이제는 뭐 그런 공증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이니까 지금. 일본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반탐은 일본이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루벤 오리바레스도 불러서 방어전 또 도전도 해보고 루페 핀트로도 왔고 또 80년대 아주 그 거의 세계 챔피언이 될 뻔한 무라타도 그 뭐 루페 핀트로 챈들러를 불러서 계속 뚫렸지만 그 파이팅 하라 이후에 쉽게 정복이 안 됐지만 지금은 뭐 4대 기구를 전부 일본이 갖고 있으니까 뭐 영원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저거고 저 당시에 벤텀은 거의 멕시코로 거의 멕시코의 어떤 그 상징 같은 체급이었는데 45년 지난 지금은 뭐 격세지감입니다. 자, 오늘 정말 전설적인 경기 보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승리를 거둔 사라테가 또 한 체급 위의 KO 왕이죠. 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의 악연이 시작되던 이제 고메스 사라테 경기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